여러분, 혹시 요즘 신문 글씨가 예전만큼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밝은 곳에서 갑자기 눈이 부시거나 밤에 운전할 때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며 지나치셨다면 잠깐 멈춰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백내장을 경험합니다. 70대가 되면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수정체 혼탁이 발견됩니다. 백내장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진행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65세에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과 의사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눈에 칼을 대는 건 상상만 해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최대한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분은 제 조언을 성실히 따라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백내장은 여전히 있지만 진행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명해야 빛이 제대로 통과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되고 뭉쳐서 불투명해집니다. 마치 계란 흰자를 가열하면 투명하던 것이 하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고 색감이 둔해지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5년 만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어떤 분은 10년, 15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속도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눈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수정체의 단백질을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평생 동안 쌓인 자외선 노출량이 많을수록 백내장이 빨리 진행됩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백내장이 더 빨리 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호흡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항산화 시스템이 약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높은 혈당은 수정체 안으로 포도당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이 포도당이 소르비톨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수정체를 붓게 하고 투명도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눈으로 전달되면서 수정체를 손상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백내장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선글라스로 가능하고 산화 스트레스는 항산화 영양소로 줄일 수 있으며 혈당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흡연은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5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확률이 40%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마다 놀라운 반응을 봅니다. 이미 백내장이 있는데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영양을 챙기면서 백내장 진행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저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세 가지 영양소입니다. 첫 번째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물질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자외선과 청색광을 흡수해서 눈 조직을 보호합니다. 마치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빛을 걸러내는 거죠.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백내장 위험이 18% 감소했습니다. 이미 백내장이 있는 사람들도 진행 속도가 평균 25% 느려졌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콜라드 그린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 특히 풍부합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입니다. 시금치 한 줌 정도면 이 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매일 섭취해야 눈 조직에 충분히 축적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의 대표 주자입니다. 눈의 방수라는 액체의 고농도로 존재하면서 수정체를 보호합니다. 백내장 환자의 수정체를 분석하면 비타민C 농도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산화 손상이 가속화되고 백내장이 빨리 진행됩니다. 인도의 한 연구팀은 백내장 초기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하루 500mg씩 5년간 투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백내장 진행이 평균 70% 느려졌고 일부 환자에서는 수정체 혼탁이 오히려 개선되는 소견도 보였습니다.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특히 감귤류,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최소 200mg이지만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500mg 정도가 적절합니다. 오렌지 2개 정도면 이 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수정체 세포의 막이 산화 손상을 받으면 투명도가 떨어지는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줍니다. 핀란드에서 29년간 3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백내장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당뇨병 환자처럼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 15mg 정도가 적절합니다.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수용성인 비타민C와 지용성인 비타민 E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조직에 직접 작용하면서 포괄적인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영양소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구체적인 식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금치나 케일을 넣은 오믈렛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고 녹색 채소에는 더욱 풍부합니다. 여기에 토마토 몇 조각을 추가하면 리코펜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오렌지나 키위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아침에 섭취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때는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로메인 상추, 시금치, 케일을 섞고 여기에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를 추가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어 만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와 레몬의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합니다. 샐러드만으로 부족하시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곁들이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눈의 염증을 줄여주고 망막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이면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 스틱에 후무스를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닭가슴살이나 두부에 볶은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를 곁들입니다. 현미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추가하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식사 후 과일로 베리류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양성입니다. 매일 같은 음식만 먹지 마시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등 색깔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가능한 생으로 드세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이 음식들이 더 맛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눈도 편해진 것 같아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백내장이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눈을 계속 손상시키는 환경에 노출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야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UV400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건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도 함께 쓰시면 더 좋습니다. 넓은 챙의 모자는 위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함께 사용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구름은 자외선의 일부만 막아줄 뿐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외출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이미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한 지 5년이 지나면 백내장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세요.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면 백내장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약물 복용을 잊지 마세요. 당뇨병이 없더라도 혈당 관리는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백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 검사에서는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세극 등 현미경 검사로 수정체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초기 백내장이 발견되면 진행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집니다. 청색광도 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0-20-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밤에는 화면 밝기를 줄이고 청색광 차단 모드를 사용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기기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청색광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중에 눈이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백내장은 결국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언젠가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시력 수치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신문을 읽기 어렵다,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하다, 운전이 무섭다,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수술을 고려할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교정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정체 혼탁이 심해서 망막 검사가 어려울 때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즐기시거나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편하실 겁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으신 분은 시력이 더 떨어져도 큰 불편을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98% 이상이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술 시간은 20분 정도이고 대부분 국소 마취로 진행됩니다. 수술 방법은 초음파 유화술이 표준입니다. 작은 절개를 통해 혼탁한 수정체를 초음파로 부숴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도 있습니다.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설계된 렌즈입니다.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더 들고 빛 번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 환자분은 수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한지 몰랐어요. 반대로 수술을 너무 늦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백내장이 과숙 상태가 되면 수술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세요.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 E가 핵심입니다. 녹황색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매일 드세요. 둘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세요. 선글라스와 모자는 필수입니다. 흐린 날에도 방심하지 마세요. 셋째, 혈당과 전신 건강을 관리하세요.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히 조절하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눈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백내장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효과입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3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백내장이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가져갈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모든 순간이 눈 덕분입니다. 그 소중한 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백내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력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반변성 예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황반변성은 백내장 다음으로 시력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맑고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